월드와이드 펀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송지훈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출연이세요. 네, 앞으로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항상 첫 질문이 월드와이드 펀드 진행하면서 이 해외 펀드 쪽 이제 시황을 물어보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그동안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펀드 수익률도 좀 괜찮았습니까? 펀드도 이제 역시 이제 종합 지수 이제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이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펀드도 수익률이 그동안 지수 빠질 때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를 말씀드리면 16일 이제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가 이제 국제 유가 하락 반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제 기준금리 이제 인상 전망 후퇴 전망이 나왔죠. 그런 영향도 있고 중국 이제 경제 지표 회복과 낙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이제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다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주간 시장 보시면 16일 오전 이제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주식 펀드가 한 주간 마이너스 2.85% 하락했습니다. 소유형 기준 대부분 펀드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초 소재 섹터랑 동남아 주식 외에는 대부분 한 주간 수익률이 좀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공모 펀드 유형별 자금 추이 보시면은 설정액 같은 경우는 16일 현재 31조 8,828억 원으로 전주 대비 한 782억 원 증가했습니다. 순자산액은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이제 확대되면서 4,920억 원 감소한 25조 560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예. 한 주간 수익률을 본다면 마이너스네요. 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자, 그렇다면은 어떤 펀드를 오늘 좀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펀드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좀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제 큰 글로벌 시장에 기반을 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이제 국내보다는 좀 더 유망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관련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보다 이제 해외 글로벌 회사가 수익성은 아직은 국내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또 이제 시장 규모도 월등히 좀 큰 상황입니다. 또 이제 고령화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의료비 지출도 이제 꾸준히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이제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섹터라는 범위를 넘어가지고요. 이제 건강 관리라는 뜻인데요. 이제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게는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제 의료기기에서부터 이제 넓게는 병원 관련 서비스라든지 IT 시스템 서비스, 보험사 등 그 범위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8,300조 원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혁신을 선도하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있지만 7천조 원이라는 막대한 서비스 분야도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병원, 보험사, IT 회사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산업 내에 활발한 M&A나 이제 밸류 체인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요. 투자 기회는 예전보다 더욱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글로벌 의약품 지출이 현재보다 예상컨대 한 30% 정도 증가해서 약 1,400조 원, 그리고 전체 헬스케어 관련 지출은 약 9,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중 이제 가장 큰 성장 동력은 고령화, 또 신흥국 시장의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산업 내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또 우수한 기업을 잘 선별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면은 해외 주식 예를 들어서 직접 투자, 화이자나 사노피 등의 글로벌 제약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좀 폭넓고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헬스케어 무엇인지를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 분야고 기업들은 또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될 만한 그 분야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는 먼저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헬스케어 소비가 증가가 계속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빠른 성장세로 헬스케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신규 의료 시장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헬스케어 지수도 MSCI 헬스케어 지수를 보고 계실 텐데요. 종합지수 하락 추세를 좀 피해가지는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크게 확대되면서 대형 우량 주식 비중이 높은 제약주는 한 6% 넘게, 그다음에 의료기기는 한 4% 이상 하락을 하였고, 중소형 미국 기업 비중이 큰 이제 바이오 업종은 이제 15% 정도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기 이제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이 우수한 주식들과 향후 이제 성장성이 예상되는 헬스케어 주식들의 투자 매력도는 오히려 최근 가격 조정으로 좀 증가했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실 글로벌 메가 트렌드 노령화를 보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 즉 수요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에 이제 자주 가게 되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인구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인구는 이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025년 60세 이상 인구가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계속 꾸준히 있었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65세 이상 인구도 1900년도부터 한 10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독일 포함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일본,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이제 건강 관련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머징 마켓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빠른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또 브라질 같은 이제 신흥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라 이머징 국가들의 중상층 확대가 또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죠. 예전에는 이제 보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건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고요. 또 국가 차원의 복지 환경 또한 계속 이제 개선됨에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세 시대죠. 그렇죠. 예.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또 노인들은 워낙 또 의료비 지출이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뭐 재테크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장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 상품들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것도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또 아이디어가 또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령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경제 성장이 좀 되면서 이제 수요가 의료 쪽에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의료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까는 이제 신흥국이랑 노령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신규 의료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속적인 수요 증가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헬스케어 펀드에 투자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 리스크가 장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것은 신규 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네, 헬스케어 산업은 과거 10년간 신약 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좀 형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나 뭐 리소좀 저장 질환 등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질병인데요. 사실 이러한 희귀성 질환들은 환자 수가 적어서 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이제 다른 의약품 대비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난치병인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향후에도 성장 가능한 시장이 좀 창출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듭니다. 네. 치매가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고 이게 또 투자의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투자를 해야 될지 그 펀드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펀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있고요,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그다음에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 펀드 모두 현지 운용사가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 좀 다른 게 이제 현지 운용사가 공동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용이 아니라.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5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전문 운용사인 이제 벨뷰 자산운용사와 공동 운영을 통해 가지고
다른 두 펀드와는 좀 차이점이 좀 있겠고요. 흔히 이제 메리츠 코리아나 메리츠 이제 코리아 스몰캡으로 잘 알려진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올 초 새롭게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선보였습니다. 한화 글로벌 헬스케어는 이제 섹터럴 애셋 매니지먼트의 이제 위탁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이제 뉴욕, 홍콩 등 글로벌 전문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패밀리 펀드 기준으로 했을 때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40억 정도 되고 있고요.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한 1,655억 원 정도,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는 한 309억 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세 펀드 모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이제 분산 투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 전망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이머징 마켓 투자 비중이 한 20% 정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 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투자 기업 탐방이 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리서치가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운영 규모 모면에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가입을 많이 한 펀드고요. 전통의 강호로 잘 알려진 펀드고 운영 규모가 큼에 따라서 이제 괜찮은 펀드라고 좀 보입니다. 또 최근 수익률 쪽을 먼저 넘어가서 보시면은 최근 1개월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은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마이너스 한 7.22%,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한 10.04% 마이너스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마이너스 7.35% 이제 내려갔습니다. 좀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수익률은 좋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그 판단이시고요. 펀드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펀드 투자함에 있어서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펀드 비용 이제 온라인 전용 클래스 A 이제 클래스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총 보수가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1.035% 나오고 있고요.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1.2413%, 미래에셋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1.23%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이제 선취 판매 수수료가 세 펀드 모두 0.5%로 동일하고요. 또 키움증권은 이제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은 펀드라도 이제 가입하는 방법이나 이제 판매사에 따라서 펀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 체크하시고 이제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게 이제 유의사항인데 이 펀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예,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국내도 아니고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좀 미지의 세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이제 펀드 운용사의 리서치가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한 리서치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가 좀 펀드의 강점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펀드마다 또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투자 구성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비율을 좀 꼼꼼히 보시고 결정하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입 시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서 리스크 관리 투자 원칙이 필요하고요. 헬스케어 섹터 굉장히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송지훈 대리와 함께 월드와이드 펀드 살펴봤습니다.